선생님 말씀대로 저기 있다가 신랑하고 같이 앉았다가 그게 들었는지 몰라. 이렇게 싫어해서. 예. 그래서 이제 간혹 성격이 좀 이상하게 예민한 사람을 남편으로 두고 있을 때 이렇게 의욕이 있는 절로 쳐다본다든가 하면 부담스럽겠지요. 저도 또 사모님이 남편한테 등한시했다든가 하니까 또 예, 짜증내느라고 또 하는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될 거예요.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선비인이 이의 음이라고 하는 건 그늘음자인데 드러내놓고가 아니고 살짝 안 모르게 정도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손빈이 이에 안 모르게 손빈을 사람을 시킨다든가 해서 불렀다. 어디로 불렀겠어요? 자신의 장수로 있는 위나라로 불러들였다. 그래서 손빈이 위나라 땅에 이르자 방녀는 그 손빈이 자기 자신보다 어질다. 어질이 현자인데 여기서는 현명하다, 똑똑하다. 병법에 훨씬 뛰어난 것이 두려워. 공포라고 할 때 두려워할 공자예요. 그의 능력을 보통 질이라고 하는 글자는 병질자죠. 그래서 눈에 생긴 병 같으면 안질. 이렇게 병질엄에다가 절사한 글자가 있는데 이렇게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될까요?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치질? 예, 치질입니다. 치질. 그러면 요즘은 여기 혹시 치질 걸려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치질 걸리면 불편하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지요. 그런데 요즘은 비데 같은 것이 있어서 끙을 한 다음에 비데를 활용하면은 그것이 깨끗이 씻겨질 테지만은 예전에는 그런 비데 시설이 없으니까 참 치질 걸린 사람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쓸개없고 아처먹이 자르는 놈은 권력자의 치질 걸린 학문을 혀로 핥기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보든 안 했지만 글속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 세상에 그 권력을 붙잡는다든가 또는 재물을 탐한다든가 할 때 그 정도로 비굴한 짓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병질자가 병들 병자와 같은 그런 뜻으로 질병 또는 환자와 이게 이제 근심 환자도 되지만 무슨 질환이라고 할 때 병질 병환. 그런데 이 질이라고 하는 글자가 빠를 질자도 돼요. 심야의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매우 빨리 달리다. 그런데 이런 질자가 이런 돌시자와 만나면 또 뭐가 되겠어요? 질시하다. 남을 본마땅하게 여기다. 그런 질이 되고 이 병질자의 계집여자가 또 이렇게 변으로 오면은 이것은 질투한다는 질자가 돼요. 그러면 질투는 어떻게 쓰느냐? 옛날에 여자가 근력이 없기 때문에 직접 달려들어서 어떻게는 못하고 숨어있다가 돌을 던졌나 어쩌 계집여자에 돌석 쓰면은 질투한다는 투자가 된다 몰라요. 또 질투하는 것을 투기라고도 해요. 투기하는 것은 옛날 칠거지학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혼인이 순결해서 혼인한 다음에 엉뚱한 짓, 이를테면 바람 피우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본처가 있고 첩을 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첩을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본처가 있고 첩이 있다고 치면은 이 첩도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 첩의 딸은 천상 남의 본처로 시집을 못 가요. 결국 첩의 딸은 또 첩으로 시집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첩의 소생인 여인을 호색하는 기운이 없어도 첩을 하나씩을 둬야 그 여자들 하나씩 구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그 훌륭한 어른들도 다 본처 말고 첩을 하나씩 둔 것은 꼭 여색을 밝혀서가 아니라 처녀 귀신으로 늙는 일이 없게 구제를 해줘야 해요. 아이고, 어린이날 또 구하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첩을 하나씩 거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첩을 안 뒀으면 좋잖아요. 맞아. 그런데 애초에 안 뒀으면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만약에 우리 여성들이 여성 입장에서는 우리 선미 씨처럼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자신의 아들이 그 본마누라 사이에 소생이 하나도 없다. 그래봐요. 그러면 당장 제사를 모실 후손 대가 끊기잖아요. 그렇든지 어쩌든지 그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이 그렇다고 치면은 얘야 이혼하고 애 낳을 만한 건장한 여자로 다시 혼인을 하려무나 할 수도 있고 첩이라도 하나 그래야지 어떡하겠느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산에 한 계집이면 족하지 어디 엉뚱한 여자를 또 취한단 말씀이요 하고서 남편한테 다그칠 수도 있지만은 과연 어머니 입장에서 그런 상태가 됐다고 쳐도 그저 문명연이 생각하고 그저 다이가 끊겨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혼자 살려구나 라고 과연 강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예전에는 저 섬지방 같은 데는 과부들이 많아요. 왜? 사내들이 고기 잡으러 배 타고 나가서 풍랑에 배가 뒤집어져서 죽어서 못 오면은 어떻게 해요? 그 여자 혼자 가냘픈 여자 혼자서 자식은 여럿이고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러면은 부자인 사람이 이렇게 거둬주는 예도 있어요. 또 섬지방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이제 전쟁이 찾으면 남편이 전쟁이 돼 나가서 이제 죽어요. 그러면은 여자 혼자서 어떻게 먹고 살아갑니까? 요즘처럼 정부에서 구호물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는 전쟁이 잦았어요, 일본. 그래서 이제 사내들이 전쟁에서 이제 많이 죽다 보니까 애를 낳게 할 남정네가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한 거예요. 전쟁을 계속 하려면 전쟁을 남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일본 옷 그 전통 옷이 있잖아요. 그러면 속에다가는 속옷을 못 입게를 했어요. 속옷을. 그래서 여자가 가다가 남자를 만나면 그냥 한번 화장한다든가 얘기하거든 바로 응해서 해야지. 그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시오. 거절한다든가를 못해요. 그 허리가 매고 다니는 게 그게 방석 아닙니까? 방석. 예. 그래서 바깥가운데서 일했으면은 그 소생이 전중이에요. 밭전자. 이게 그 유명한 다나카예요. 일본 수상도군 다나카의 성씨가 전중이에요. 예. 또 나무 밑에서 그 일 하다가 났으면은 목카. 예.
자만 일본은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그럴듯한 성씨가 없어요. 예, 전부 어디서 하다가 났느냐로 성을 정하다 보니까 참 성 같지 않은 성이 온통 일본 사람들 성씨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일본은 그 전쟁할 때 필요한 남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관 남녀가 교합을 해서 애를 많이 낳아야 할 처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어떤 뭐 윤리란다든가 이런 걸 강요하지 않고 전부 만나면 그냥 일해서 나라예요. 나라. 그래서 그 징여로는 그러니까 외놈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 여사님 말씀대로 애초에 이 첩이라는 것이 없으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이 첩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간혹 부자인 사람이 자신의 재력이 넉넉하니까 어디다도 하나 두고 어디다도 하나 두고 이렇게 여러 두고 사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 고향에도 우리 고향에서 가장 경제력이 강한 그런이 바로 저희 친구 아버지셨는데 그 어디에 여러 첩을 두고 살았어요. 그건 경제력에 뒷받침되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담의 유부녀를 이렇게 빼앗는다든가 그게 아니고 이제 가난해서 살림을 꾸려가기가 어려운데 대신 무엇은 뛰어나요? 여자가 과부가 얼굴이 이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여자를 누가 소개도 하나 자원 형케 알아서 그런 여자들을 어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두고 사신 분이 있었어요. 그 왕건은 세 때문에 그랬잖아요. 세력 때문에. 그렇죠. 예. 왕건은 뭐 28인가를 했는데 예, 29입니까? 예. 아예 잘도 세워보셨네요. 그런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그때만 해도 지방에는 그 토호 세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토는 이를테면 이제 지방이라는 의미고 호는 호건 호자. 그래서 이 토호 세력을 자신의 세력권 아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토호의 딸과 혼인을 하는 작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다주를 한다든가 어디를 한다든가 자관 전국적으로 그 지방의 세력자하고 혼인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자, 이 질은 질시하다, 이를테면 미워하다, 못마땅하게 여기다 그 소리예요. 그가 선비인이 자신보다 뛰어난 것이 두려워 그를 질시하여 법으로 그에게 형벌을 가하여 그 선비의 두 다리를 자르고 그 선비의 얼굴에 먹물을 넣었다. 이를테면 묵형을 가하였다. 그런데 근래 아주 뉴스 시간마다 나오는 그 이영학이 어금니 아빠 딸이 그런 희귀병에 걸려서 그 기부금이 14억인가 들어왔다고 할 것 같죠. 이게 우리나라도 참 착한 사람들이 많은 건 또 사실이에요. 그렇게 기부해 준 걸 보면은. 근데 2억 정도는 딸의 치료비로 쓰고 12억을 도대체 어디다 썼나 지금 모르는 거죠. 이제 경찰이 수사해서 나올 텐데. 근데 이영학이 벗겨놓으면 또 온몸에 막 문신이 찬란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다만 그 집 혹은 좀 심하게 해서 그 집 구석은 도대체 자관 해괴한 집이라고 보야지요. 이영학이도 그렇고 이영학이 아내도 그렇고
또 이영학의 어머니하고 사는 그 산에도 또 자살했죠.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는 거 보면은 억울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닌가 식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어림없는 소리죠. 예. 그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걸로 다 조사 받고 있는데 이제 형벌이 과해져서 징역 가고 이제 징역살이 해야 할 것 같고 보니까 죽었다고 생각되지. 저는 억울해서 죽었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 그 이영학의 처와 그런 짓을 했는데 죽은 사내 말로는 내가 강제로 온 게 아니고 나를 유혹해서 그냥 한 거요 라는 식으로 이를테면 펄뱀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먹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징역 살게 행기고 하니까 어이구 이렇게 사느니 남 부끄럽기도 그냥 비닐하우스에다 목매달아서 죽었더만 그래요. 자, 이제 봄에다 하면은 이제 문신이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저 시커먼 먹줄이 여러 이렇게 들어가게 하면 이게 이제 경입니다. 그래서 친구인 그 손비인이 돌견자가 여기서는 나타날 현에요. 세상에 나타나지 못할 수 있게 은은 숨어서 게 하였다. 자, 제나라의 사신인 사람이 같은 여자가 여기서는 칼이옵니다. 위나라의 수도인 패량으로 갔다. 그러자 손비인이 형벌을 받은 사람의 무리로서 형벌을 당한 처지로서 남몰래 살짝 제나라에서 온 사신을 만나보았다. 그리고 여기 죄가 가지런을 죄가 아니고 여러 죄가 아니고 가지런을 죄가 돼야겠죠? 예, 제가 잘못 썼네요. 이 말씀서는 여기서는 유세라고 할 때 이 달랠 세자예요. 제나라 사신을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설득하다 정도의 의미인데 음으로 읽을 때는 그냥 새로 읽어서 제나라 사신에게 말을 잘해서 내가 이러저런 억울한 일을 당했소이다. 제발 나를 제나라로 좀 데리고 가주시오. 그러자 제나라에서 온 사신이 손민을 참으로 기이한 아주 대단한 훌륭한 명장감이다 라고 여겼다. 그래서 절도라고 할 때는 훔칠 열자인데 여기서는 여기 나오는 음자와 마찬가지로 남들 모르게 살짝 자기가 타고 온 수레에 태워서 실어서 함께 제나라로 갔다. 이 지는 이제 이런 데 지가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이런 경우 지는 그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그야말로 글짓자예요. 손빈을 몰래 남들 모르게 태우고서 함께 제나라로 돌아갔다. 제나라의 장수인 전기가 그 손민을 한번 보고서 착한 선자가 여기서는 훌륭하다, 뛰어나다, 대단하다 정도의 의미예요. 대단하다 여기고 그를 빈객으로 대접하였다. 이를테면 대우하였다. 그 전기는 이제 성이 다천자 전씨고 이름이 꺼리기자 기예요. 전기는 자주 제나라의 여러 공자들과 지축중석, 지는 달릴 지자고 축은 쫓을 축자고 중은 여기서는 무겁다 혹은 귀중하다는 중이고 이 석이라고 하는 글자는 보통 때는 이게 뭐 쏘다라고 하는 발사하다는 사지요. 그런데 석으로 읽으면 이것은 바칠 석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중자, 가운데 중자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딱 들어맞으면 뭐라고 해요? 적중이라고 하죠. 관역에 딱 들어맞히다가 이제 적중이에요. 그리고 100번 쏘아 100번 다 맞히다는 백발백중이죠. 그 백발백중 식으로 이야기할 때의 중과 똑같은 의미로 이 쏠 사자가 받칠 석자가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적장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말탄 그 적장을 얻게 해야 돼요. 물론 저 카우보이들 같으면 이렇게 탁 소 잡을 때 쓰는 이 포승을 던져가지고 낚아챌 수도 있지만은 가장 쉬운 방법은 우선 말한테 쏴서 말이 화살을 맞고 꼭 쓰러지면서 적장이 꼬꾸라져서 떨어질 때 잡는 게 쉬워요. 그래서 적장을 잡을 때 먼저 발을 쏘아서 잡는다 식으로 얘기할 때도 이런 글자가 받칠 석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맞히다라고 하는 것은 복권을 번호를 맞춰서 상금을 탄다든가, 그러니까 아주 충한, 이렇게 하면 천금이면 천금, 아주 대단히 큰 재물 혹은 돈 같은 걸 걸고서 바치다. 그리고 치축 두 글자는 경주를 한다 그거예요. 무슨 경주예요? 말경주. 그러니까 경마로 천금을 걸어놓고 승패에 따라서 따고 잃고 한다. 그것을 전기가 이제 자주 했는데 누구랑 했느냐면은 여기 나오는 이 제나라의 여러 공자들과 함께 하였다. 공자, 임금님의 아들 같으면 왕자예요. 제후의 아들 같으면 공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칠공자 그런 얘기가 있었죠. 1970년대 큰 기업들 아들들이 이렇게 제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니까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그냥 엉뚱한 짓, 또 탤런트 누가 이쁘다 하면 누구 시켜서 막 툭 들어오게 하고 그런 짓 했는데 그때 죽어도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 유명한 한혜숙 씨라는 말이 있었어요. 예. 지금은 이제 TV에서 잘 볼 수 없지만은 그 한혜숙 씨는 제가 알기로는 그 혼인도 안 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 칠공자 그 못된 놈들이 막 이렇게 밑에 수화인 시켜서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해서 강제로 어떻게 하려고 해도 끝내 굴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정조를 지켰다. 근데 우리 신철 박사님은 혹시 그 내막은 잘 모르십니까? 잘 알지. 그거 잘못 우리 때였어요. 우리 때. 그때 예, 칠공자에 그때 이제 그 세대 때 칠공자의 한 분이 자, 탈공자. 탈공자 지금. 자, 그 손자, 여기서 손자는 손빈이에요. 손빈이 그 경마 대회에 하는 그 말들을 보니까, 말이 다리인데, 그 말이 다리는 결과적으로 말이 아주 튼튼하네, 잘 달린다. 그 말들을 보니 심하게 서로 멀지는 않았다. 그 말들의 실력이 비슷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말에는 상중하의 무리가 있었다. 그 말들 실력이 비슷비슷은 한데 그래도 가장 뛰어나고 조금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상중하의 단계는 느낄만 하였다. 그것이죠. 그래서 손민이 자기 웃사람인 전기한테 일러말을 하기를 손민이 전기한테 말씀드리기를 분은 이제 당신인데 이제 신분 차이가 나니까 뭐 나으리 정도의 의미 분께서는
그렇다고 여기서 임금은 아니에요. 전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우제자인데 이렇게 대중머리에다 쓴 차례제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차례제는 뭐 차례라고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다만 또 부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으리께서는 부디 무거운 중대한 큰 금액을 거십시오. 소신이 군으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전기가 그 선빈의 말을 믿고서 그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였다. 그래서 왕과 여러 공자들과 천금을 걸고 내기를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왕은 제 나라의 위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런 도박, 내기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건 싹 훌륭한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당시 이런 내기가 하도 유행하다 보니까 왕도 거기에다가 막 걸었다 그 소리예요. 왕도 걸고 그 제나라 위왕의 일가인 여러 공자들 그 중에 한 명인 전기까지 달려들어서 천금을 걸고서 이제 말을 달리게 했는데 본인들이 달렸겠어요? 말 타는 사람이 따로 있었겠어요? 따로 있죠. 지금 이 경마장도 이게 돈 거는 사람이 있고 말 타는 기수가 따로 있는데 그 기수는 그게 엄청나게 건장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는 않을까요? 기수는 한 90kg 정도 나가는 거구들은 아니죠. 이 기수들은 잘 나가야 한 50kg 정도 나갈 만큼 체구가 좀 작고 바른 사람이 기수를 해요. 왜? 무거운 사람 타면 발이 무거워서 빨리 다니는데 아무래도 지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수들이 연예인 못지않게 체중 관리를 해야 합니다. 기수도 쉬운 직업은 아니에요.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도 못하고. 자, 그래서 급임실 드디어 이제 경마대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걸어놓은 그 상금이면 상금 거기 이제 건 물건을 넣고 경마대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때 선비인이 뭐라고 전기한테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금 나으리의 핫질말로 저쪽 상대방의 상금말과 겨루게 하고 나으리의 상금말을 취하여 저쪽 편의 중금말과 겨루게 하고 나으리의 중간말을 취하여 중간말을 가지고 저쪽 편의 하등말, 핫질말과 겨루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전긴의 상중하가 있다고 치면은 이건 선빈이 지금 모시고 있는 전기의 말이 상중하가 있고 이제 다른 팀 임금님 쪽도 있고 뭐 다른 공자들 것도 있고 한데 이쪽의 상등말은 저쪽의 중등말하고 여기도 일상자를 쓸까요? 이렇게 겨루게 하고 또 저쪽 편의 하등말하고 우리 편의 중간말하고 겨루게 하고 또 우리 편의 제일 이제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하등말하고 저쪽의 상등말하고 겨루게 하십시오. 그러면 상등말이 중등말 이기는 건 당연하죠. 중등말이 하등말 이기는 건 당연하죠. 우리 편에서 하등말이 저쪽 상등말을 도저히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건 할 수 없이 한 번 지더라도 두 번은 이길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3판 양승제로 3판 해가지고 2판만 이기면 결과적으로 이긴다 그 소리예요. 우리 복선생님도 그 당시 살아계셨으면 이 방법으로 하면 천금은 틀림없이 따는데요. 나는 왜 그러나 했더니 그게 아 이거 좋아 죽겠네요. 아니, 두 번만 이기면 되니까. 자 그래서 기취 이미 이제 달리고 보니까 3번 다 이제 경기를 마치고 보니까 전기가 한 번은 이기지 못하고 2번은 이겼다. 그러니까 불승 2글자는 결과적으로 무엇과 같은 의미예요? 패와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이기지 못하고라고 하는 건 한 번은 지고 2번은 이기고, 우리가 선하다의 반대는 악한 악이죠. 그래서 선과 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한문에서는 굳이 악이라고 안 쓰고 불선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처럼 이기다 승리하다의 반대로 이기지 못하다, 그게 패한 건데 불승, 한 번은 이기지 못하고 2번은 이겼다. 그래서 마침내 임금님을 제나라 왕 위왕을, 위왕이라고 하니까 이 위왕인가 그게 아니고 제나라의 당시 임금 이름이 위왕, 여기를 먼저 써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쓰다 보니까 잘못 썼는데 이렇게 창과가 들어갈 때에는 이렇게 삐침을 먼저 써야 돼요. 예. 당시 제나라 임금이 위왕했어요. 그러니까 제나라의 위왕의 현금을 이에 받침대 어디다 땄다. 자, 그러냐 전기가 이번에 제가 어떻게 이겼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손민이 저한테 코치를 해줘서 제가 그 손민의 코치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출전시킨 겁니다. 정말 우리 손민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고서 임금께 추천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전기가 손자를 추천하였다. 누구에게요? 제나라의 위왕에게. 그러자 위왕이 그 손민한테 병법을 질문하였다. 물었다. 그래서 마침내 손민을 제나라 군대의 그 최고인 군사로 삼으려고 하였다. 수이위사, 이 스승사자가 이를테면 군대에서 같으면은 이제 군사, 직접 나가서 이제 싸우는 건 아니고 이제 작전을 짜는 거지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훌륭한 스님 같으면 왕사, 임금님의 스승 또는 국사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전쟁. 마침내 제나라의 되면 총사령관, 실제로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사, 작전을 짜는 군사로 삼았다. 군사로 임명하였다. 그 뒤에 윗나라가 북쪽의 좋은 나라를 치는데 좋은 나라가 갑자기 침략을 당하니까 위급하게 되어서 제나라에 구원하여 줄 것을 청하였다. 구원병을 청하자 제나라의 위왕이 손민을 그 파견군 총사령관인 장수로 삼으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장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그 야전군 사령관이라고 보면은 여기 있는 사는 군사에서 작전을 짜는 사람. 원래 여기서는 이제 군사로 삼았는데 이번에 출전하는
제나라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총사령관으로 삼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자 손빈이 여기 사는 사양어다예요. 그리고 여기 감사어다라고 하는 건 거절어다예요. 우리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때 제출하는 게 뭐지요? 네, 사직서지요. 그래서 이 사라고 하는 글자가 사양어다 라고 할 때도 쓰지만은 이제 그만두다 또 사양하다 여기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자는 사절해서 결과적으로는 무엇과 같은 의미가 되겠어요? 거절과 같은 의미예요. 자신은 이제 여기 설명이 나오죠. 손민이 사양하여 거절하며 말하기를 형여 지인 형벌을 당한 나머지의 사람 하는 것은 형벌을 당한 처지의 사람으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지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에 그래서 곧 전기를 장수로 삼고 손빈은 군사로서 작전을 지휘하게 하였다. 그러자 전기는 손빈을 치차 속에 있게 하고 치차 속에 태우고 치차 안에 앉아서 전쟁에 대한 계획 그리고 어떻게 작전을 지휘할 것인가 우리가 전쟁할 때 필요한 작전 참모라고 할 때의 그런 모와 같지요. 그래서 군사적인 계획을 하게 하였다. 이 치라고 하는 것은 수레에다가 이렇게 포장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치차로 읽을 수도 있고 치거로 읽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수레거 수레차하는 이 글자를 인력거 사람이 끌고 가는 인력거 또는 자신이 페달을 밟아서 움직이는 자전거라고 할 때만 우리가 거로 읽지 보통 때 마차, 우차, 우마차, 기차, 전차 전부 차로 읽죠. 그래서 치차로 읽는 것이 100번 옳지 치거로 읽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책에서 치거로 적어놓은 건 잘못이다. 근데 포장을 쳤기 때문에 저 안에 누가 있는가 근데 이제 이렇게 무릎이 잘렸으면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날 같으면 전동 휠체어가 있는데 그때는 아마 그 수행하는 병사를 뒀을 거예요. 그래서 손민을 번쩍 안아서 이렇게 한다든가 또 내려가고 싶다고 하면은 번쩍 안아서 나오게 한다든가. 다만 포장친 치차 속에 있으면서 군사 행동의 작전을 짰다. 오늘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문장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의미만 알면 되지요. 적을 알고 자신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게 되지는 아니한다. 적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알면은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패하리라. 승리는 반 정도 되리라. 적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실력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패하리라. 100번을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훌륭한 것이 혹은 좋은 것이 아니고, 싸우지 아니하고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좋은 것 중의 좋은 것이다. 지피이기자 백전불태, 부지피이기자 일승일패, 부지피부지기자 매련필패, 백전백승 비선자야, 부전이 굴인지병 선지선자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두문자 비슷하게 좋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제대로 쓰려면 지피지기자 백전불태. 이 태는 위태할 태자예요. 위태하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 유명한 구절, 해마다 해마다 꽃은 서로 같은데 해마다 해마다 사람은 같지 아니하네. 작년에 피었던 꽃이 올해 그대로 곱게 피었건만 사람은 해가 다르게 늙어가고 사람은 뜻하지 않게 저 세상 사람이 되었구나. 그 두보이 식구 중에 방구, 반위, 귀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방구. 이 방은 차절방자지요. 방문한다든가 그런 의미고, 구는 예구자는 여기서는 친구예요. 친구를 찾아갔더니 반은 귀신이 되었더라. 뭐처럼 생각나서 친구를 찾아갔더니 허허, 절반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네 라고 하는 탄식의 구절이 방구 반위휘. 옛 벗을 찾았더니 반은 벌써 처성 사람이 되었구나. 자, 시원하게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할까요? 선무기사 후 백여세 유손민 빈생 악연지간 빈역 손무지 후세 자손야 손민상여 방연부학 경법 방연기사위 특위해왕장군 이 차이위 능불급손빈 내음사소 손빈 빈기방연 공기 현어기 지지적 이법형 단기 양족이 형지 욕은 물현 제사자 여량 손민 미형도 음견 세제사 제사 일이기 철제 여지제 제장 전기 선이 대객지 기삭 제제공자 치축 중석 손자 견기마족 불신상원 마유 상중하배 오시 손자 위전기왈 분재 중석 신능 영군승 전기 신연지 여왕급 제공자 축석 천금 극림질 손자왈 금이 군지하사여 피상사
취군지 상사여 피중사 취군 중사여 피하사 기치 삼배 필이 전이 일불승이 최승 졸덕 왕천금 어시 희 진손자어 위왕 위왕 문평법 수이위사 희후 위펄초 조급 청구어체 최위왕 욕창손민 빈사사왈 형여지인 불가 오시 내 이천기 위장이 손자 위사 거치작중 좌이개모. 예, 제가 짚는 대로 한번 시원하게 읽고 끝내도록 하죠. 년년세세 화상사 세세년년 인후동 지피지기자 백전불태 부지피지기자 일승일패 부지피부지기자 매전필패 백전백승 비선자야 부전이 불인지병 선지선자야. 자, 다른 질문이 없으면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꺼지기 전에 마칠 수 있어서 참 오늘 행복합니다. 12시 20, 아니 12시가 넘으면 다 꺼지는데. 아, 12시 넘었어요? 넘었어요? 예. 근데 아까 오늘 불끈 사람이 정신 없는 명이 센서 고장났던 놈들이 자나. 아마